그래서 우리가 직장 활동을 구할 때나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을 구할 때, 자, 직장은 주로 뭡니까? 변화가 별로 없는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변화가 적은 공직이나 변화 적은 공직.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미세한 것을 다루는 것은 대체로 정밀한 걸 다루는 거예요. 정밀자가 붙는다는 거죠, 정밀. 이 세상에서 제일 새 것이 뭔지 압니까? 이 쥐자자가 붙는 거예요, 쥐자자. 이게, 우리가, 원자, 그죠? 전자, 그 다음에 인체에서는 난자, 정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가장 새 것이죠, 그죠? 새 것이고, 작은 것이고, 정밀하게 생긴 거다, 그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만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만물이 나오죠? 그 좀 하나 씨앗 하나에서, 그래서 그 씨앗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한 일, 아주 미세한 걸 다루는 일, 이런 것들의 조직사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밀이라든지 정보 차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정보 차단. 그 정보 차단의 인자. 그 다음에 동작을 안 하고도 돈을 번다는 것은 주로 정신적인 일이니까, 주로 학문적인 일이나 또 교육적인 일이겠죠, 그죠? 학문적이나 교육적인 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뭐냐면은 자손이나 애정의 인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숙박, 이런 것도 동작에도 해당되죠. 숙박이나 유흥. 숙박, 유흥. 이런 인자도 봅니다. 자시에 갖고 놀 물건이란 고무줄이 아니라 뭐라고요? 잠자는 거다, 이게. 잠자는. 그죠? 그렇죠? 아니에요. 낮에 고무줄 뛰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밤에 고무줄 뛰기 하면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고무줄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만지는 거 하면 되잖아요. 만지는 놀이. 그죠? 이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만지는 놀이는 뭐냐? 이런 숙박이나 유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조직, 일, 또는 자기 사업, 이런 식의 인자에 많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은, 자기 사업은 마찬가지로 이런 그 변화가 적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파생되는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지 또 음지에서 일어나서 남 눈에 잘 안 뜨이는 일이에요. 남들 눈에 잘 안 뜨이는 일. 그죠? 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어두운 곳이니까 남들 눈에 잘 안 뜨이는 일종의 그 음성소득이 있는 자, 음성소득이 발생하는 어떤 이런 인자를 쫓아가든지 주로 이제 교육적인 일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신적인 면만 추구한다면은 종교, 철학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그죠? 종교, 철학.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든다, 물건을 만든다면은 아주 정밀하고 기술적인 물건을 만들겠죠, 그죠? 정밀이나 기술적인 물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숙박이나 유흥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이것을 보통 이제 재무 창고로 쓰는 패턴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써요. 근데 여기서 따로 써놓고 보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보이는데 이 글자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은 이게 그대로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직업적으로 이런 어떤 특성을 살려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그 직업을 우리가 구성해 나갈 때 그 부모들이 거는 어떤 분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막 어긋난 길에 가서 몇 번을 막 바꾸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전공은 예를 들어서 어문을 전공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다가 뒤에는 뭘 하느냐면 또 예를 들어서 유흥이나 숙박을 하는 결국 살아가면서 바꾸면서 가장 오랫동안 관습하는 자의 직업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태어난 달에서 저런 글자 관습해버리면 결국은 그런 것과 계속 관련성을 가지면서 직업을 가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런 특성을 살려서 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직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운이 없으면은 이제 저런 분야를 그대로 맞게 하더라도 빨리 성공을 못 하고, 또, 그 다음에 더 나쁜 운이 나쁜 경우에는 어긋난 길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성공의 어떤 차원에서 보면 성공. 우리가 공을 이룬다. 예. 이룬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에게 뭘요? 준 재료가 있다. 그럼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걸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첫 번째. 분야의 문제죠. 분야. 그 다음에 분야가 맞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다? 운이 있다는 거예요. 운.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른다 이거예요. 어제도 잘 부르고 오늘도 잘 부르고 내일도 잘 부르겠죠. 예, 그러나 히트는 언제 쳐요? 그게 운이 있을 때 온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직업 선택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냐, 분야는 나한테 잘 맞는가? 분야는 나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기나 타고난 기질이라고 우리가 흔히 기질이라고 하죠, 그죠? 예. 무기라고 하니까 항상 뭐 그 총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물에서 하는 놀이는 무슨 놀이? 그렇게 놀이로 한다면 물놀이죠, 그죠? 예. 그죠? 물이 있을 때는 물놀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래밭에서 하는 장난은 그 모래장난이다. 근데 모래밭에서 나는 물놀이 할 거다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모래장난 칠 거다. 이게 안 되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야가 이미 자기한테 강화된 것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장난 친다고 항상 이기느냐? 자, 물장난 친다, 물을 잘 펐다. 이렇게 퍼서 물을 갖다가 맞게 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물 때문에 당하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운 따라서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이겼다가 또 잃었다가, 예, 또 벌었다가도 힘들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분야가 어느 정도 맞고, 운의 흐름만 어느 정도 맞추고 살아도, 보통 10년 중에 한 3년만 잘 벌어도, 나머지 세월을 대충 다 먹고 살게 해주게 이 자연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10년 중에 3년만 이 분야를 맞추고 운을 잘 따라서, 돈을 벌어서 딱 기반을 만들어 놔도 살아갈 수 있는데, 대부분 이 10년 중에 이 7년 동안을 뭐냐면 깝깝해가지고 못 산다. 깝깝해가지고.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냐. 그 다음에 또 좀 벌고 나면 또 폼도 잡고 싶고, 하여튼 보면 조금만 있으면 또 헛게 힘이 촥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돈이 다가 아니다. 탁 폼을 쌓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한번 살아보면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더 큰 걸 꿈을 내는 거죠. 근데 이 더 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멍이 드는 거죠. 막. 처음에 손만 담그고, 그죠? 조금 있다가 또 왼손 더 담그고, 발 담그고, 다 담그고 난 뒤에서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야 내가 왜 이럴까. 이것만 안 하면 되는 이것만. 안 해도 뭐냐면 인생을 수 있게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자체를 했을 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쁜 계절은 없다는 거예요. 슬픈 계절은 있을는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그게 기쁨의 계절이 되고 자기한테는 슬픔의 계절이 되는지 몰라도 나쁜 계절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무슨 재주를 줬다. 굼벵이도 구분재주가 다 있다 이거죠. 다. 그래서 음력 정월에서 섣달까지 어느 달에 태어나도 다 무기는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무기를 잘 개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섣달 한번 보죠. 섣달 12월. 자, 12월 달에 저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음동서강이 왔죠, 그죠? 모든 게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상태니까 변화가
많다, 적다? 예, 변화가 아주 없다죠, 그죠? 예, 아주 없는. 모든 지상에 있는 만물이 딱 얼어붙어 있는 거죠. 예, 물만 뿌리면 바로 얼음이 될 정도로 만물이 얼어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적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이 더 두드러지죠, 그죠? 예? 정신적인 측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활동을 더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은 뭐냐면 이제 해가 막 뜨기 위한, 즉 시간적으로 1시에서 3시 사이거든요, 새벽에. 한참 춥고 어두운데 해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뜨고 있다는 거죠, 그죠? 뜨고 있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양기가 올라온다. 양기가 올라온다. 그래서 뭔가 활동을 위한 계획,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달이다 이거죠. 계획. 그러나 속도는 빨라요, 느려요? 소가 동작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리죠, 그죠? 짖는 것도 걔는 왕왕 이렇게 짖고 소는 어떻게 짖어요? 매 하고 울죠, 그죠? 매 하면서, 그죠? 동작도 한 번에 못 하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느리다, 계획을 쫓는다, 정신적이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뭔가 변화를 꿈꾼다.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축자의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시에 이르면은 이제 약간씩 어슴푸레하게 밝아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계획이나 기획 이런 걸 좀 잘합니다. 계획이나 이제 뭔가 여명이 여름 하늘에 보면은 새벽 한 3시가 되면 파랗게 뭔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운이 대체로 계획, 기획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기운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별을 가지고 우리가 조직사회를 간다, 자기사업을 간다 했을 때, 자, 조직사회는 어떤 쪽이 좋겠습니까? 변화가 많은 직장이 좋겠다, 변화 적은 직장이 좋겠다. 변화가 적은 아주 안정적인 직장.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야가 좋겠습니까? 교육적인 일, 그죠? 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행동을 많이 못하고, 교육적인 일,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이제 축이 이르면은 이제 보통 저 축의 자리에서 살기나 떨어지는 기운이 이제 멈춰요. 저때 우리가 살기가 멈춘데 보통 이제 살기가 보통 많이 있는 때가 그 지지난 시간에 우리 해봤던 그거 있었죠. 음력 8월달. 음력 8월달에는 뭐가 추상이 된다죠. 추상 기억납니까? 추상. 가을에 추풍 낙엽이라 했죠, 그죠? 그 추풍과 함께 같이 내리는 게 뭐예요? 설이죠, 그죠? 그 가을 설이가 싹 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 떨어지잖아요. 이런 추상의 기운이 이제 어디에 이르면은 섣달에 이르면은 싹 한 풀이 확 꺾여버린다. 그래서 한 풀이 꺾이니까 이 추상이 내려서 풀을 싹 베잖아요, 그죠?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보통 잔디 깎여가지고 막 베죠, 그죠? 그것도 뭐냐 추상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긴 한데 사람이 안 베도 풀을 가을에 안 베도 어떻게 돼요? 가을에 음력으로 8, 9월달 되면 전부 잎이 마르고 싹 떨어지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마르고 꺾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누구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섣달이 다음에는 정월이 오면서 다시 어떻게 풀이 올라오죠, 그죠? 풀이 서서히. 그래서 그렇게 추상을 누구로 때리는 어떤 행위는 뭐냐면 새로운 것을 길러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식품, 먹는 것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해도 그 다음에 또 의료적인 것도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픈 것을 이제 더 안 아프게. 보통 이 추상의 기운이 많았던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당뇨자 같은 경우에는 빵꾸 내고 우리가 그 찌른다는 뜻이거든요. 찌른다. 바늘로 쑥쑥 찌르듯이 머리가 쑤신다 하잖아요. 쑤신다, 그죠? 쑤시니까 쑤신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쑤시는 기운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없애준다, 그지?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그 쑤시는 기운을 누구를 떨어주니까, 아, 이제 살겠다. 이제 좀 숨이 쉬진다. 아, 이런 어떤 기운이 작용하는 곳이 바로 섣달의 기운이라는 거죠. 예. 보통 이제 뭐냐면, 앓다 죽는다죠, 그죠? 이 끙끙 앓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추상의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8월이나 9월생 중에 보면은 보통 그 병증이 오면은 하고 앓는다니까요. 그 뭐 상태가 어떠서라면 막 쑤신다. 그죠? 이 쑤시는 기분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니까 우리가 다시 서서히 활동을 얻기 시작하는 중요한 어떤 도구나 상황이 오더라. 그게 이제 식품에 관련되거나 의료와 관련되거나. 그래서 또 안정적이고 변화적인 직장. 그 다음에 뭔가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획, 개발. 자, 대체로 이제 꿈을 꿔가지고 좀 잘 맞는 사람은 어느 계절이 많겠다? 예, 동짓달이나 섣달. 이럴 때 어둠의 어떤 환경을 차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막 알아내려는 기운이 동시에 따라오겠죠. 예, 그래서 대체로 꿈이 좀 잘 맞는 사람들도 동짓달, 섣달 이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꿈을 좀 잘 맞습니다. 남들보다는 꿈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저기서 오죠. 꿈이 그냥 많은 거는요, 꿈 많은 사람도 또 여름에 대한 사람 중에도 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좀 헛꿈이 한 반쯤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꿈들이 막 많죠. 막 갑자기 그냥 이 동네에 있다 저 동네 가는 꿈 꾸고, 예, 그 여름에 있는 사람인데 설명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예. 대체로 예언적인 꿈 많이 꾸는 게 이제 겨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로 뭡니까? 남들에게 두드러지는 일보다는 주로 교육적인 일이나 또 변화가 적은 일, 또는 식품, 의료, 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목 중에서는 주로 그 목욕을 한다는 것은 이제 오물을 제거하고 이제 활동을 서서히 준비하는 단계죠. 그죠? 예, 목욕 단계까지는 밖으로 나와 활동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런 그 몸을 다시 고쳐서 활동하게 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일, 뭐 종교도 마찬가지죠. 예, 종교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들 중심으로 활동을 구할 때 성공 발전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다음 뭔가 활동을 하려면 또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도 대체로 이제 봄에 태어난 사람이거나 섣달에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려면 뭐가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터를 미리 장만한다. 그래서 항상 신자 붙은 데 가서 딱 먼저 주저앉는 사람들이 이 소나 범, 토끼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 신도시라든지 뭐 신개발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 먼저 딱 가서 딱 판을 딱 벌려놓고 있다고요. 근데 대신에 세월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개발이 되려면 세월이 좀 걸리겠죠, 그죠? 개발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여름생이나 가을생에 와가지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먼저 가 주저앉은 사람은 조금밖에 못 먹고 뒷판에 앉은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사고 팔고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터전, 발판, 준비 뭐 이런 어떤 뜻으로서도 이 소축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섣달이나 정월이나 2월 사는 사람은 그러면 이미 뭐냐 다 만들어 놓은 거 사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새 것이나 신자 붙는 게 좋겠다. 신자 붙는다고 인연이 많다 했잖아요. 새로워진다 했잖아요. 그죠? 뭔가 새롭게 올라간다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월이나, 섣달이나 정월, 2월 이럴 때는 뭔가 새로운 거 하고 뜻이 통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체로 신자 붙은 물건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자가 원래는 뭐냐면은 완전 제일 새 거라 했죠. 그죠? 예. 새 것이 자자 붙은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서서히 보이는 새 물건이라는 것이 바로 이 축인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이제 새 물건이 이제 조금 자라니까. 그게 뭐냐면 진짜 자라고 하는 것은 씨로 있는 거예요, 씨로. 씨로 있으니까 이게 무슨 씨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축이 되면은 뭐냐면 이게 싹이 틀 것도 같고 안 틀 것 같고 해서 모양새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에 이러면 이제, 예, 우리가 시간적으로 인식이 다 보이잖아요. 야, 이거는 무슨 시다. 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 축인묘, 자축인묘, 여기까지는 보통, 예, 새 것, 새로운 물건, 이런 것들에 인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미신유. 오미신유는, 예, 양력으로, 음력으로 5, 6, 7, 8. 이럴 때는 훤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물건보다는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다루고 부수고, 예. 그 다음 팔고 사고 함으로써, 쉽게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워낙 확장을 하면은, 계속 우리가 확장을 해서, 뜻을 풀이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만 대강 하더라도, 원리를 알겠다. 예, 역학이 그렇게 대단한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도 닦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둥실 떠가는 흰 구름을 누가 만들었을까? 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것도 자연이 만들었죠. 그죠? 대자연이. 그럼 왜 두둥실 떠가는 것은 물이라 했는데, 그죠? 그 물은 왜 내려앉지 않고 떠 있을까? 그죠? 그러면 물이 이리 쭉 올라가는 건 뭡니까? 올라가는 것은 더운 기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물이라는 건 밑으로 착 파고들잖아요. 그죠? 근데 더운 기운을 만나니까 지가 그렇죠. 올라가더래요. 그죠? 그래서 더운 기운이 많은 여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수시로 뭉게구름, 예? 피어나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위에 걸려 있구나. 그죠? 이렇게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축인묘 진사오묘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너무 집착을 해서 해석을 쫓지 말고, 예, 왜 저 구름은 저게 걸려 있느냐. 예, 그게 다 노랫말 속에 다 있거든요. 예, 노랫말 속에. 이 구름도 좋아 보일 때는 하늘엔 조각 구름 떠 있고, 예? 강물엔 유람선이 흐르네. 예? 강물이 유람선이 다니는 거하고, 그게 뭐냐면, 천지 만물은 뭐냐? 높고 낮음이 있다. 이게 천지 만물은 높고 낮고. 높고 낮음이 천지 만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떠 있는 구름을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에 있는 강물을 퍼서 하늘로 던질 수 있어서 없어요. 예. 천지 만물이 높고 낮은 것은 뭐예요? 대자연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예. 오르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는데, 강물이 영원히 그러면 강에 있는가요? 강물을 흘러갑니다. 어디로 가요? 제3 강물 밑에 지나갔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바다로 간다. 바다로. 그 바다로 간다면 그렇게 바다에 계속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 두둥실 떠올라. 또 구름이 되고. 그래서 뭐냐면 천지 만물이 높고 낮음이 있어서 평등이 없는 것 같으나 평등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낮은 곳이 뭐가 되고 높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니 이것이 운명이라요. 운명. 아시겠습니까?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제3 한강구름 지나고 바다 가면 나도 두둥실 구름이 된다. 이게. 예. 쪼매면 참고 기다리십시오. 예. 오늘은 이 정도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